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31일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인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 및 아키모토 카츠히로 삿포로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또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 카미야 케이고로 씨, 케이고 씨, 노리히토 씨, 하야미 씨 부자의 가족인 기타코 씨, 유코 씨와 특정 실종자 후루카와 료코 씨의 언니이며 특정 실종자 가족회 사무국장인 타케시타 타마지 씨로부터는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 및 방문객 전원이 일본 노래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와 아키모토 카츠히로 삿포로 시장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홋카이도 지사 스즈키 나오미치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 출신의 이시오카 토오로 씨를 비롯해 북조선에 납치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무사 귀국을 강력히 바라는 우리의 생각을 홋카이도 땅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경과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갑자기 빼앗겨버린 여러분의 고통과 소중한 사람과 헤어져버린 가족분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를 통틀어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나 가족분들도 나이가 들어 문제 해결에는 더 이상 한시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홋카이도 도청에서는 납치 문제에 관한 영화의 상영이나 강연, 서명의 호소 등을 도내 각지에서 실시해 도민 여러분으로부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조속한 해결과 귀국을 바란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위해 계속해서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끈질기게 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홋카이도에서는 나일락과 진달래가 전성기를 맞이하여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힘냅시다. 이어서 아키모토 카츠히로 삿포로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삿포로 시장 아키모토 카츠히로입니다. 북조선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 이 방송 잘 들리십니까? 오늘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육친의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오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 홋카이도에서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정 실종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납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녹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납치 행위는 가족의 관계를 어느 날 갑자기 부조리하게 끊어버리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 해결에는 한시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삿포로시는 계속해서 정부와 홋카이도 도청과 협력을 추진하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전력으로 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건강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곳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어린이들과 전문 가수들의 노랫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날을 진심으로 바라며 제가 보내는 메시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조선의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예보를 접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냉풍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 도쿄도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과 학교, 회사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냉풍기를 비롯한 공기 조절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무더위 속에서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하나인 건강검진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저 역시 이 제도의 수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41세 이상 65세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 진찰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진찰권은 암검진, 성인 치과검진, 당뇨병 검진, 그리고 성인 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진찰권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송되며 주민들은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건강검진 제도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기검진이며 두 번째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회사 차원의 건강검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경우 매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노동자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를 근로에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체중, 키, 혈압 측정에서 시작하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렌트겐, 간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종합적인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안과 및 치과 검진도 포함되며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검진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에 따라 특별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접이나 유해가스,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MRI 자기 공명 영상장치 등의 정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폐나 내장의 상세한 검사가 행해집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장치는 암 등의 조기 발견에 매우 유효한 의료기술이며 적절한 치료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로부터의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기 부담액은 지극히 소액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일 없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일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안심입니다. 검진이 끝난 후 결과는 전문의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지난 해와의 변화도 함께 비교해 줍니다. 필요시 추가 정밀 검사를 안내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병원으로 연계되는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진단 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가 확실히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국민 모두 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피용자 보험, 75세 미만의 자영업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춰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증이 발급되며 이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6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은 전체 진료비 중 70%를 국가와 보험조합이 부담하고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부터 75세까지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10%만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취약전인 6세 미만의 아동은 본인 부담률이 20%로 정해져 있지만 이마저도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 없이 의료비가 무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장애자나 생활보호수급자, 최저생활비 이하의 수입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복지제도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처럼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09세, 여성은 87.14세에 달하며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성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 여성은 세계 1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렇게 잘 정비된 건강검진 및 의료보험제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조선에서는 일본과 같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며 이러한 제도 덕분에 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질병을 미연에 발견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고품질의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의료를 평등하게 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건강검진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날에 일항 양극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좀 맞이하였습니다. 60년 전에 선진국
일본과 후진국 한국랑 이런 관계 거기서부터 60년으로 좀 지나면서 지금은 견제 수준을 생각하면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대등한 이러한 관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고 60주년으로 좀 맞이하였다. 그런 것이 역시 의미가 크다고 특히 한국의 대일 정책 자세에 그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한국이 커지고 성장하고 여유도 생기고 세정하게 좀 일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된다. 그것은 역시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한국에 특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에 들으면은 이러한 이른바 거저적인 그런 변화가 이러한 관계에 생겼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관계 협력 그런 것은 진짜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년 전에 정상화를 시행되었을 때도 이러한 관계를 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미래 지향 이러한 관계를 좀 생각한다. 그런 것은 자꾸 좀 양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합의가 많이 기회에 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이런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관계를 좀 너무 간접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발전 도상에 있는 한국은 역시 약간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곳은 역사 문제보다 우측으로 할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좀 변화가 됐다는 것은 역시 정상화 이후에 60년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자신이 일본보다 너무 좀 대등감을 좀 크게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역사 문제에 관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한국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자세를 본다면 역시 과거의 역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협력 관계 거기에 젊은 세대의 관심이 크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그런 면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대등한 그런 감각을 하고 할까 그런 것을 가지게 되었던 한국은 이전에 너무 좀 약하고 작은 존재였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
문제들이 특히 이 역사 문제 그런 것은 지금은 대등한 그런 관계까지 좀 자기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은 물론 부정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나 이른바 진영권 문제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대등한 관계 하에서 그것은 해결을 할 수 있다. 한국에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본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국이 생각해서 나가게 될 때는 일본 쪽에서는 그냥 반발하고 이러한 관계는 다시 한번 긴장된 관계로 변화될 그런 위험성이라는 것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자세를 본다면 역시 대일 자세라는 것은 실현적이고 현실적으로 일본의 대제를 좀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너무 좀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8월 15일입니다. 올해 8월 15일은 보통 해의 8월 15일하고 다릅니다. 올해는 정수 80주년, 이른바 관복 80주년에 있는 8월 15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역사 문제가 많이 지막으로 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할까, 어떤 대일 정책을 가지게 될까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주목으로 좀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우리도 신중하게 한국의 대결을 좀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